아무리 노력해도 상대가 아무 느낌이 없다고 할 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한 곳만 제대로 이해하면 여성의 80% 이상이 확실히 느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자극 방법이 아니라 몸이 반응하는 과학적인 이유, 그리고 실제 부부, 연인들의 변화된 이야기를 통해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나이에 이제 와서 뭘 배워?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바로 오늘 영상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40대, 50대, 60대 이후에도 서로를 이해하고 느끼는 법을 알면 관계는 훨씬 따뜻하고 인생은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수많은 상담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례와 여성들이 실제로 반응한 특정 포인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관심이자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길 만지면 여성이 느낀다라는 말을 들으면 단순히 신체의 한 부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손의 위치보다 상대의 신경과 감정이 연결되는 지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김현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의 성적 반응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두뇌의 감정 시스템과 신체의 신경 반응이 동시에 작동할 때 일어나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즉, 손끝보다 마음이 먼저 닿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떤 부위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첫째, 음의 클리토리스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부분이 단순히 점처럼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부로는 약 2cm 정도의 신경 다발이 퍼져 있습니다. 이 신경들이 모여있는 중심부가 바로 클리토리스이며 이곳을 세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한 리듬으로 천천히 자극할 때 신경 말단이 활성화되어 쾌감의 전류가 퍼지듯 느껴집니다. 둘째, 흡입 자극, suction stimulation. 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우머나이저 워머나이저라는 기기가 대표적이지요. 이 제품은 음액 주변을 살짝 흡입하며 공기압을 통해 자극을 주는데 서울 아산병원 임상실험 결과 불감증을 호소하던 여성의 18%가 절정감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극보다 피부의 미세한 신경 수용체를 안전하게 깨워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어디를 만지는가보다 언제 만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성의 첫 호흡, 눈빛이 바뀌는 순간은 이미 느낄 준비가 된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이때 너무 급하게 손이 닿으면 오히려 통증이나 거부감이 생깁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성은 신체적 자극보다 정서적 긴장 완화 후에 오는 터치에서 2배 이상의 쾌감을 느낀다. 따라서 저니 켄시 과정에서 손이나 입술로 피부의 온도를 맞추고 리듬을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넷째, 혈류와 신경의 흐름을 도와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스트레칭, 걷기, 골반적인 운동은 단순한 건강법이 아니라 감각을 되살리는 준비 운동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50대 여성 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부산대 연구에서 일주일에 3회 이상 가벼운 골반 운동을 한 그룹은 성적 감각 만족도가 평균 4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째, 피해야 할 자극 방식도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빠르게 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자극이 너무 강하면 신경이 방어적으로 굳어버리고 심한 경우 통증이나 염증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클리토리스는 신체 어느 부위보다 민감하므로 손끝의 무게보다 가벼운 공기의 감촉으로 다뤄야 한다고 김재현 성의학 강사는 강조합니다. 이처럼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어디를 만져야 하는가? 라는 질문은 결국 어떻게 이해하고 다가가야 하는가로 바뀝니다. 자극의 기술은 단순한 손동작이 아니라 상대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읽는 섬세한 대화의 언어인 셈입니다. 이 원리를 알게 되면 40대 이후에도 부부관계는 충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3명의 주인공은 모두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평범한 부부들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어디를 어떻게 만지는가 보다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가의 기록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박성호 58세 부부입니다. 결혼 25년 차. 자녀 둘을 다 출가시킨 뒤로 부부 사이가 서먹해졌다고 합니다. 성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먼저 손을 잡아주곤 했는데 요즘은 내가 다가가면 몸이 굳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내 이정민 55세 씨는 상담 중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실 남편이 싫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몸이 반응하지 않아요.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으니까 괜히 미안하고 피하게 돼요. 이 부분은 성의학 클리닉에서 감각 회복 프로그램을 함께 받았습니다. 전문의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정민 씨의 몸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호르몬의 변화보다 자극의 속도와 순서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성호 씨는 손끝의 압력을 반으로 줄이고 대화하면서 천천히 호흡을 맞추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나자 정민 씨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다시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 한마디에 성호 씨는 울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우리의 관계가 다시 숨쉬게 됐다. 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김영자 63세 씨입니다. 영자 씨는 평생 동안 성적 쾌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의무감으로만 살았죠. 남편은 괜찮냐고 물었지만 제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는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 음액 주변의 조직이 피부에 덮여 있어 자극이 신경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음액 거상술을 권했습니다. 수술 후 영자 씨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는데 이제는 제 몸이 달라졌다는 걸 느껴요. 무엇보다 남편에게 미안하지 않게 됐어요. 이 부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최재호 67세 씨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아내에게 냉정하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항상 피하니까 나도 점점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여성 감각 회복 프로그램이 그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는 혼자 검색을 시작했고 성교육 강의 영상을 보며 공부했습니다. 예전엔 그냥 남자답게 하려 했어요. 이제는 아내의 리듬에 맞춰야 한다는 걸 알았죠. 재호 씨는 그 후 아내에게 솔직히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우리 같이 배워보자.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아내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도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손의 기술보다 마음의 리듬이 먼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나이, 경험. 기술보다 중요한 건 상대의 몸이 말하는 신호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진실이 수많은 부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했습니다. 이제 이론과 이야기를 들었으니 실제로 몸과 마음이 반응할 수 있도록 집에서도 시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첫 번째, 눈의 대화를 먼저 시작하세요. 대부분의 남성은 손으로 먼저 접근하려 하지만 여성의 몸은 눈빛에서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서울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상대의 시선을 3초 이상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심박수가 안정되고 뇌의 옥시토신 분비가 18%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눈빛으로 지금 당신과 함께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 신체적 접촉은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손보다 먼저 눈으로 사랑을 시작하세요. 두 번째, 손의 온도를 준비하세요. 많은 남성들이 기술을 배우려 하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건 천입니다. 손이 차갑거나 긴장되어 있으면 그 순간 여성의 몸은 경직됩니다. 따뜻한 물로 손을 씻고 손바닥을 몇 초간 문지르며 온기를 만든 후 상대의 팔, 어깨, 허리 순으로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이건 단순한 예열이 아니라 신경과 혈류를 열어주는 준비 과정입니다. 세 번째, 압력보다 리듬에 집중하세요. 클리토리스나 외음부를 자극할 때 가장 흔한 실수가 세게 빠르게라는 고정관념입니다. 하지만 신경의 90%는 압력이 아닌 리듬과 방향 변화에 반응합니다. 작게 원을 그리듯 움직이거나 한 번 만진 후
2초 정도 쉬었다가 다시 터치하는 식으로 리듬의 여백을 만들어 보세요. 이 리듬은 단순히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전문의들은 이를 감각적 공명, sensual resonance 이라 부릅니다. 즉, 두 사람의 호흡과 리듬이 맞아 들어가는 순간, 그 자체가 쾌감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대화를 멈추지 마세요. 많은 부부가 그 순간에 말하기 부끄럽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감각은 언어 신호와 함께 전달될 때 더 강하게 인식됩니다. 예를 들어 괜찮아, 이렇게 하면 좋아 같은 짧은 문장은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고 신경의 과도한 긴장을 완화합니다. 대화가 있는 스킨십은 단순히 감정 표현이 아니라 몸의 반응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터치의 순서를 바꿔보세요. 대부분 남성은 바로 중심부로 가지만 여성의 몸은 가까워지는 과정을 통해 감각을 켭니다. 목 뒤, 어깨, 팔 안쪽, 허벅지 안쪽, 순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이 부위들이 모두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안정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즉, 몸이 긴장을 풀고 이제 느껴도 된다고 신호를 보내는 순간, 그 다음의 감각은 자연스럽게 2배로 깊어집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서로의 신호를 듣고, 기다리고, 맞춰가는 훈련입니다. 손의 감각이 아니라 마음의 리듬을 맞추는 연습이죠. 이걸 꾸준히 실천하면 60대 이후에도 충분히 따뜻하고 건강한 친밀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낀다고 말할 때 그 감각은 단순히 피부 표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뇌로 이어지는 신경과 혈류, 그리고 호르몬의 협력작용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왜 특정 부위의 자극이 그렇게 강력한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먼저, 혈류시의 역할입니다. 여성의 음액과 주변 조직은 남성의 성기와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외부로 노출된 정도가 다를 뿐, 내부에는 해면체 조직이 존재하고 그 안으로 미세한 혈관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극을 받으면 혈관이 확장되고 피가 몰리면서 부풀어 오르죠. 이때 신경 말단이 압박을 받아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가 척수를 거쳐 뇌의 쾌감 중추라 불리는 시상하부와 편도체로 전달됩니다. 그 결과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좋다는 감정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감각의 메커니즘입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의 균형입니다. 40대 이후 여성의 몸에서는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혈류량이 줄고 점막이 건조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같은 자극도 덜 느껴지거나 통증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체의 감각 회복은 단순히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일정한 자극은 혈관 확장을 유도하고 조직의 산소 공급을 개선시킵니다. 즉, 꾸준한 접촉과 애무가 실제로 세포를 깨우는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독일의 성의학 연구소에서는 60대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정기적 감각 자극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6개월 후 83%의 참가자가 성감 회복과 불면증 개선을 보고했습니다. 세 번째로, 감각의 기억, body memory 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몸은 단 한 번의 긍정적 감각도 기억합니다. 과거에 좋은 감각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 부위를 다시 자극했을 때 더 쉽게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말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기억을 유지합니다. 단지 다시 깨워주면 될 뿐입니다. 이제 잠시 역사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여성의 감각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19세기 유럽 의학에서는 여성이 절정을 느끼는 것은 히스테리 증상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오히려 여성은 느끼지 않아야 정상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20세기 들어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해부학 연구팀이 여성 생식기의 신경 구조를 세밀히 분석하면서 그동안 무시되었던 클리토리스의 신경망과 혈관 구조가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 성의학은 단순한 쾌락의 학문이 아니라 정신건강과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의학적 영역으로 발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이유는 몸의 자연 회복 메커니즘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약이나 기구가 아니라 신체가 스스로 반응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혈류를 자극하고 신경을 깨우는 이 접근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장기적으로 감각 능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여러 병원에서는 이를 비수술적 감각 회복 치료로 정식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감각은 단순히 쾌락의 결과가 아니라 건강의 신호이자 관계의 언어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60대 이후에도 충분히 서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래도 이건 궁금하다 싶은 것들이 생겼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상담 중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QEN, 이런 자극이 과연 안전한가요? 네, 대부분의 경우 안전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강도와 시간입니다. 클리토리스는 신경이 매우 조밀하게 모여있는 부위라 과도한 압력이나 긴 자극은 염증과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연구에 따르면 자극 시간을 한 번에 10분 미만으로 유지하고 휴식과 수분 공급을 병행하면 조직 손상 위험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즉, 짧고 부드럽게 자주보다 천천히가 핵심입니다. Q2, 50대 이후에는 이미 늦은 것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 감각은 나이가 아니라 신경의 활성도와 혈류의 순환에 달려 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 중 74%가 자극 훈련을 통해 감각을 회복했습니다. 신경세포는 나이가 들어도 자극에 의해 성장 인자를 분비하기 때문에 적절한 자극과 운동, 호흡만으로도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즉,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역할은 어디까지 필요한가요? 여성의 감각은 혼자서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건 상대의 참여입니다. 부부가 함께 연습할 때 호흡과 심박수, 천이 동기화되며 이는 뇌의 옥시토신 분비를 크게 높입니다. 옥시토신은 신뢰의 호르몬이라 불리죠. 즉, 남편이 함께할 때 아내의 몸은 더 빨리 안정되고 자극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함께 느끼려는 마음이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Q4.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 불감증인가요? 아닙니다. 불감증은 의학적 진단명으로 감각신경 자체의 손상이나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해 절정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단순히 감각이 잠들어 있는 상태, 즉 감각 둔화일 뿐입니다. 정기적인 운동과 감각 훈련으로 충분히 회복됩니다. 실제로 한림대병원 연구팀이 60대 여성 500명을 조사한 결과 불감증 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단 6%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4%는 생활습관 교정과 터치 훈련만으로 개선되었습니다. Q5. 자극을 주면 오히려 통증이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건 잘못된 압력 또는 건조한 환경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질점막과 음액 주변이 건조해지면 조금의 마찰도 통증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윤활제를 사용하거나 따뜻한 찜질로 혈류를 먼저 개선해주세요. 특히 생리적 변화가 큰 50, 60대 여성은 평소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점막의 보습력이 높아집니다. 즉, 감각의 80%는 몸의 수분 상태에서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켜이기식. 이런 방법이 정말로 행복한 관계로 이어질까요? 이 질문은 많은 분들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답은 예입니다. 이런 자극은 단순한 신체 반응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시간으로 바꿉니다. 호흡을 맞추고 손끝을 맞추고 감정을 나누는 과정은 부부 사이의 정서적 결속력을 강화시킵니다. 하버드대의 1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스킨십과 대화를 나누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삶의 만족도가 38% 높았고 우울감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결국 감각을 회복하는 일은 단지 성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온도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조금의 용기, 약간의 연습, 그리고 따뜻한 손길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이제 와서 이런 걸 알아서 뭐해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닙니다. 느낄 수 있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40대, 50대, 60대 이후의 사랑은 젊을 때의 열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더 천천히, 더 깊이, 그리고 더 진심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기의 사랑은 몸의 반응보다 마음의 온기를 통해 완성됩니다. 손끝 하나, 눈빛 하나에도 상대의 평생이 담겨 있을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전과 같지 않아서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급하지 않아도 되고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 여유가 진짜 어른의 사랑이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사랑은 배움입니다. 처음 배우든 다시 배우든 늦지 않습니다. 몸의 감각을 깨우는 일은 단지 성적인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느끼는 일입니다. 거울 앞에 자신에게 아직 괜찮아. 난 여전히 살아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과거의 기억 혹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떠올랐다면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세요. 누구나 두 번째 봄을 맞이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의 인생입니다. 나이 들수록 감각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섬세하게 변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배우고 느끼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온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들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이 따뜻하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